아니,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서 마음대로 도나를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이 지방에 가려면은 우리가 여권보다 더 심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못 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지방으로 간다든지 지방에서 평양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 치고 외국에 나간다는 꿈도 못 꾸지. 북한 사람들의 아마 90% 이상이 해외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해외로 뻗어나갔다.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특히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와 친구가 됐다. 교제를 잘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성공한 것 제일 반대로 가는 게 북한이에요. 소련, 중공 이런 못된 나라하고 친구. 독재국가.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친구. 나라가 친구를 갖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외교라고 그럽니다. 외교. 우리는 좋은 나라와 친구가 됐어요. 일본도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좋은 나라, 유럽도 좋은 나라. 박정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첫째,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유관순, 이순신, 안중근, 백번 김구. 김구 선생. 좋지. 또. 저 손든 아까 나무라고 했던 누구? 아빠? 또 누구? 안창호 선생, 주기철 목사. 여기 기독교에서 순교한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 이기풍 목사님. 응?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기풍. 목사. 일본 일제 강점기 있으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맞네. 제일 정답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는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마음 없었죠? 네. 맞죠? 네. 여기 오기 전부터 박정희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학부모님이니까. 그 다음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죠?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마음이 여기 와서 생긴 거지,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한 분도 없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몰랐다. 그러지.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몰랐다. 왜 몰랐어요?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정답이 나왔네.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누가? 교육부에서 가르쳐줘야지. 일일이 옳은 이야기 하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지. 할머니도 가르쳐줘야지. 맞아. 그러고 언론이, 신문, 방송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죠? 외할아버지도 가르쳐줘야지. 맞아. 외할아버지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왔어요. 누구 덕분에 여기 오셨어요? 누가 여기 오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인 우리 목사님이 오자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칩니다.
강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이 아주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라는 분, 이승만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여기 온 김에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슴이나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박정희, 이승만처럼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늘 일생일대의 행운입니다. 여기 와서 박정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박정희.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박정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순신 전기를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이광수 선생이 쓴 이순신 전기를 읽고 아, 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짝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했답니다. 병정놀이. 군인의 길이 되도록 만든 이순신 전기를 읽었다.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어요.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순신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을 닮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박정희란 위대한 인물을 가슴에 담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배우고 하면은 여기서 박정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념관을 구경하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 항상 위대한 인물을 가슴에 안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위대한 인물을 안고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은 박정희처럼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성적 좀 나쁘더라도 박정희가 73명 중에 73등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못할 소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절대 여러분 성적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됩니다. 성적 때문에. 꼴찌 대통령이 있습니다. 꼴찌 대통령. 꼴찌 대통령.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정희, 이승만을 모르고 지낸다는 것은, 모르고 지냈다는 것은 참 안 됐는데, 오늘부터 알게 됐으니까 됐는데,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라고. 가서 너 박정희 아느냐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하면은 아니 박정희도 몰라 이렇게 물어야지. 박정희 고속도로 만든 사람이 박정희인데 고속도로 달리면서 박정희 모르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저 북한산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나무가 울창하도록 만든 박정희를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야지. 그리고 한강을 가리키면서 한강에 이렇게 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우리가 집에 가면은 여기 물 아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 아껴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맞죠? 이렇게 여름이 돼도 물 콸콸 틀어놓고 맨날 샤워하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산림 녹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댐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72년에서 81년까지 전국에 큰 댐을 12개를 만들었습니다. 12개. 그 댐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세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소양강 댐. 소양강 댐 어디 있죠? 소양강 댐 어디 있죠? 춘천에 있죠. 소양강 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입니다. 댐, 제일 큰 댐이에요. 그건 무슨 기준이냐? 담아놓는 물이 얼마나 양을 가지고 칠 때 소양강 댐이 26억 톤. 두 번째 댐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댐. 저기 충주에 가면 충주 댐, 충주호라고 있죠. 알아요?
충주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 거 알아요? 그게 경치 좋다고. 또 스위스 같아요, 스위스. 꼭 충주댐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충주댐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댐. 그 다음에 댐 많아요. 한번 외워보라고. 안동댐, 대청댐, 그게 12개 댐을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시고 목욕할 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공장이. 그러면은 지금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댐 만들려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환경 파괴다 이래가지고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땅에 댐 만드는 거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땅값이 너무나 쌌어요. 아까 고속도로 했었는데 고속도로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어디입니까? 경부고속도로. 1970년에 7월 7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거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값싸게 지었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돈이 얼마 들었을까? 340억 들었습니다. 340억. 340억. 이 건물 짓는데 300억 들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데 이 건물 짓는 돈밖에 들지 않았다니까. 물론 중간에 물가 상승률을 뭐 있지만은 왜 그렇게 돈이 적게 들었느냐 하면은 도로를 지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땅값이나요. 그죠? 그때 땅값이 샀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언젠가는 넓혀야 된다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넓힐 때 대비해가지고 이왕 사는 김에 그 주변 땅까지 다 같이 샀다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확장해도 돈이 추가로 들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 일 중에 제가 10개를 꼽아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10개. 아까 말하는 중에서 상당 부분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중화학공업건설. 중화학공업건설. 이번에 구경하면서 많이 봤죠? 큰 공장 만드는 게 중화학공업건설이지. 자동차, 조선.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공업으로 세계에서 몇 등 되는 나라인지 알아요? 제조업 국가, 공업 국가로서 세계에서 몇 등쯤 될까요? 한국이 7등, 2등, 1등은 아니지. 공업국으로 세계에서 5등입니다. 5등. 자, 내가 순서대로 꼽아볼게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인데 요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5등. 5등입니다. 5등. 우리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도 요새 만들어요. 핸드폰, 삼성전자라는 회사 알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거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 많죠?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몇 등 가는 회사죠? 2등? 몇 등? 3등?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랭킹을 내면은 제일 큰 회사는 월마트라는 이 유통회사예요. 그런 회사 랭킹을 내면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15번째로. 그러지 말고 그런 유통회사 빼고 공장, 제조업으로 치면은 세계에서 몇 등이냐.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는 어느 회사일까요? 코카콜라는 안 되는데. 특도 아닌데. 코카콜라가 더 큰 회사 있는데.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폭스바겐. 도요다라는 일본 회사도 있어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러고 애플이라는 회사 알아요? 애플. 애플. 다음이 삼성전자. 4등이에요, 4등.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하는 사이에 마음껏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중화학공업건설.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공장은 공장입니다. 제조업입니다. 그죠? 제조업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울산이죠. 울산, 포항, 거제, 여수, 요사이 서해안에 서산, 평택, 서울 근방 있는 수원, 뭐 이런데 큰 공장이 많잖아요. 큰 공장이 많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 도시가 흥청망청 발전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공적 중에 제일 먼저를 꼽으면 중화공업건설. 이 중화공업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중화공업건설을 해야 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화공업건설과 방위산업건설이 같이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이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알아요? 여러분 아프면은 응급실도 가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 병원 체제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보다도 의사들이 기술이 좋고 덜 기다리고 또 값이 삽니다. 의료보험.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이 최고라고 해요. 가장 값이 사고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4대강 유역 개발, 산림 녹화, 그리고 댐을 만들었다. 네 번째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농촌 새마을 운동이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뭐가 좋아졌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농촌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일하고 국가가 도와주면 더 좋지. 우리는 그냥 농땡이처럼 놀고 국가들어 해달라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조정신입니다. 자조정신.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면 참 좋은데 자조정신이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조정신을 안 들었다면 자조정신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조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돕는다. 그 다음에 자립, 혼자 일어선다. 자조, 자립, 자주.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정신이 있어야 경제가 자립할 수 있고, 경제가 자립할 수 있어야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자주국방. 자조, 자립, 자주국방하는 나라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자를 네 가지를 썼어요.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요것만 알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력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옛날에는 우리 소총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다 미국 사람들한테 얻어서 썼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화공업 발전시키면서 같이 무기를 만드는 공장도 같이 지었습니다. 자주 국방력 건설, 월남파병. 아까 여러분 월남파병이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처음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갔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월남파병입니다. 근데 월남에 가서 군인들만 간 게 아니고 군인들이 가니까 회사가 같이 갔어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뭐 공사도 많고 해가지고 돈 벌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열심으로 돈을 일하니까 미군들이 한국 회사에 일을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월남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갔느냐? 중동으로 갔어요. 중동. 여러분, 중동이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 한번 어디? 한국은 중동이 아닌데. 중동에 있는 나라. 지구이 없나? 지구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이게 다 중동이라고 그래요. 중동에서는 뭐가 많이 나죠? 석유. 우리나라에서 석유 납니까? 나옵니까? 조금 납니다. 동해에서 조금 나요. 또 바다에서. 석유가 안 나니까 옛날에는 석유 수입하는데 돈이 드니까 이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느냐. 그래서 70년대부터 중동에 우리 여러분들의 삼촌, 아빠, 할아버지들이 중동으로 나갔습니다. 그 더운 사막에서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중동에서 한때 30만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남에서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중동에 갈 때는 회사 단위로 나갔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할 것 없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중동에서 번 달러를 가지고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고도 남았습니다. 1977년부터. 중동.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공적을 쭉 제가 10개를 들고 있습니다. 7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러분들 아까 물을 마음대로 쓴다고 했는데 전기도 마음대로 쓰는 거 맞죠? 전기 아끼는 사람 없지? 부모님이 전기 아껴 쓰라는 이야기 잘 안 하죠? 왜 그래요? 전기가 너무나 값이 사서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기불을 잘 끄고 다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6.25 때는 전기를 켤 수 있는 집은 다 부자예요, 부자. 농촌에는 호롱불 켜고 살았어.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값이 싸운, 그리고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는 값이 쌀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공항도 많이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라 그래요. 그걸 인프라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녹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박정희 시절에 마이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마이카. 여러분 마이카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이카는 내가 내 자동차를 갖는다는 겁니다. 70년대부터 마이카. 그러다니까 중산층이라는 튼튼한 사회 계층이 생겼습니다.